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대한전선 올해들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딱히 뭐 지금 흐름들이 크게 뭐 나오는 건 없다. 나쁜 건 아닌데 흐름이 딱히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무난한 흐름이죠. 그래서 영상을 일단은 뭐 찍을 게 없어서 안 찍고 있었는데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크게 여러분들 이상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면서요. 현재 구간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좋아요. 다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 공장 또 지어지면 추가적인 매출 이익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게 보는 거고, 그래 애초에 저는 대한전선을 어떻게 보냐면 조금 세력주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세력주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거는 항상 말씀드려요. 다른 전선주 다 가는데 다른 전선주 다 가는데 대한전선만 너무 안 가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조금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그냥 이 세력주 자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를 여기서 만약에 안 보내면, 그러니까 그거 다른 전선주 다 가는데 전 다 가는데 여기서 주가 안 보내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 안 보내면 알아서 판다는 거예요. 알아서 판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을 그래도 조금 오래 한 편이고 이 심리를 굉장히 잘 알거든요. 개인 투자자 심리도.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주가가 다른 거 대비해서 안 가잖아요. 안 가면 이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다른 전선사 가는 거 보이는데 얘가 안 가잖아요.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대원전선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비교를 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뭐요? 이건 완전 이것도 세력주인데 시총이 낮잖아요. 시총이 낮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올리는 거예요. 시총 낮잖아. 5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쉽게 뚝뚝뚝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잘 하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게요. 항상 주식 시장은 개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 투자 잘못했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구간, 개인 투자가 지쳐하는 구간, 그럴 때가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라고. 그런데 보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은 요것도 21선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죠? 21선이 위치가 되어 있고,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거래가 죽죠. 거래가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매물대 위쪽으로 갈수록 이 3만원대 초반 갈수록 뭐가 있어요? 매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3만원 초반으로 갈수록 매물이 많을 거예요. 그죠? 매물이 계속 많을 거다. 왜? 결과적으로 가격 자체가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위쪽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봉으로 보더라도 5분봉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3만원대 초반 구간, 위쪽 구간을 터치할 때의 흐름들을 보면은 거래가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거래가 계속적으로 죽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아까도 그려드렸지만, 그죠? 거래가 죽고 있어요. 거래가 죽고 있다라는 건 이 구간의 매물이 3만원 초반의 매물이 또 소화가 되고 매집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반영받아서 정말 강하게 쭉 땡겨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대한전선 수익 중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 뭐요? 더 기다려야 되는 자리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어서 파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래 들고 온 이유가 뭐 매집이 좋아서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전선에 대한 확신, 그죠? 이 전선주나 전력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있잖아요. 신규 진입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규 진입 한번 노려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점 올리고 있죠. 물론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 성격이 다르다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증시가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점은 뭐냐면 증시가 회복할 때
굉장히 어떻게 빠르게 회복을 해줬다는 거. 여기서 11%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의 흐름을 이틀 차의 코스피의 흐름 볼게요. 한번 보시면은 차트 지수 코스피 이틀치 여기 하락하고 나서 두 번째 어땠어요? 막 올랐어요? 보합이었어. 보합이었잖아요. 그죠? 보합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대한전선은 올라갔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횡보 구간, 지금 전고점 요때의 갭자리의 고점을 넘었죠. 그죠? 코스피가 넘었습니다. 넘은 상태예요. 근데 대한전선 볼게요.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못 넘었죠. 그러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강했는데 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못 가지? 그건 뭐요? 흐름이 이상하잖아요. 지수가 가만히 있을 때는 위로 튀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계속 약한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 의도적인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물량을 가져오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 또한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 분명히 보답이 올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지만 기준이 명확하고 지금 구간에서 팔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가져가야죠.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있죠. 전환사채나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 성장이 나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공장이 또 완공이 되고 지금 매출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혹시나 꺾이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뭐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멈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얘 또한 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지금 자리도 매물이 많은 구간이에요. 매물이 많은 구간이고 이 매물이 많은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한번 제대로 됐을 거예요. 오히려 위쪽이 가벼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앞쪽이 굉장히 가벼워졌다라는 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탄력이 나올 때 가벼워진 만큼 강한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벼운 만큼 보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분을 맞고 급락을 나오더라도 가벼워진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 역시나 가벼워진 구간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또 강한 상승 탄력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걸리는 건 연기금이 매도세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 1개월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 15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150만 주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유통 주식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150만 주면 1.5% 정도 되잖아요. 전체 주식 수로 보면은 1% 좀 안 되네. 0.85%? 요 정도 되는 수량인데 어쨌건 연기금이 던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요거를 120일로 봤을 때는 많이 안 되고 5개월도 별로 안 되고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넘어가는 거 봐서는 최근에 물량들을 좀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연기금이 최근에 물량을 줄이네, 고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전선주가 좀 올라오면서 어떻게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다른 주식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다른 주식이 많이 빠졌고 대한전선보다 뭔가 매력적이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거, 대한전선을 주도하는 거는 연기금이 아니죠. 연기금이 아니라 현재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방향성, 외국인들이 뭐 매집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기다리시는 게 맞고, 주봉을 보더라도 상승 이후에 조정 파동 이후에 단기적인 눌림목 이후에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월봉 보더라도 5일선 안 깨졌고 딱히 이상이 없어요. 뭐 이거를 좀 제가 위험한 부분들, 좀 안 좋은 부분들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말 특이사항 발생하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대한전선 지금 자리에서 내가 오랫동안 대한전선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대한전선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 찍어 드릴 거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현 구간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 나왔을 때 오히려 변동성이 밑으로 나오게 되면은 기회이고, 지금 구간 21선을 만약에 올라타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전 또
기회로 보니까 지금은 매도 관점보다는 끌고 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구간 오히려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까지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전선 제가 확실하게 전략에 대한 부분도 전달 드릴 거니까 010-845-9501 이쪽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이 부분들 전략 잡아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자 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와서 신고가 이제 돌파 준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짝 밀리긴 했는데,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또 개인의 물량들이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급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력주를 또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전력 대장주들을. 그래서 일단 두산에 대한 부분들 을 봤을 때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우리가 항상 두산을 잘 매도하고 제가 항상 말미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요? 요거요. 요거 현대차 보자. 두산 그러니까 전력을 반도체 전력 간다. 뭐가겠냐?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죠.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전력 AI,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로봇으로 구동하는 전력, AI를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전력이 다 완성되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한 거는 로봇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지능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사이클로 갔을 때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이 가면 로봇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전력주 다음으로는 뭘 봐야 된다? 또 로봇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 보스턴 다이나믹 상장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기대가 커지면서 현대차 주목받을 거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까지 강하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제가 전달드릴 이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가의 이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요. 굉장히 재미가 없는 종목이죠. 왜냐면은 현재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이 올라가는 박스권이긴 해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이게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익적인 측면인데요. 일단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대비해서 2024년도의 이익을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몇 배? 4배가 늘어났어요. 4배. 자, 근데 2021년도에서 24년도 움직임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봐봐요. 주가가 2024년도는 여기잖아요. 그죠? 변한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 4배 늘어난 주가가 이게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죠? 영업이익이 4배 늘어났는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뭐 한다? 지금 반영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평균적인 이 가격대를 35,000원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4배 증가했다라고 하면 얼마죠? 대략적 계산하면 14만원이죠. 14만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단순히 그냥 자동차 부품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를 좀 보시면은, 자, 여기를 좀 보시면요, 이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 스팟 아시죠? 얘의 레거 어셈블, 요 다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치라고 해서 이 움직이는 물류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램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모베드에 뭐예요? 라이다까지도 공급을 하고 이 받침대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게 테마주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테마주예요? 테마주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수혜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할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한 돈으로 뭐 할까요? 밸류체인 확대하겠죠. 그쵸? 밸류체인 확대하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왜 하겠습니까? 공장 증설하고, 그쵸? 공장 증설하고 연구개발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 확대하겠죠. 지금은 뭐 1년에 뭐 5대, 10대 이런 식으로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품들이 필요가 없죠. 많은 부품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된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를 잠깐 보면, 자, 연구용에서 양산형으로 공급 물량의 기하급수적인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현재는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는 아틀라스가 미래에 연간 3만 대 규모로 뭐한다? 만들게 되면 로봇 공장을 신설하게 되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가 커지는 만큼 얘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성장한다는 거, 이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틀라스의 바디에 대한 모듈과 배터리팩 케이스와 지능화 고도화 및 양산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일부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부터 뭐요? 로봇 조립에 대한 파운드리, 로봇 하드웨어의 핵심적인 파운드리로 부각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와 이 기업의 가치는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주가가 6만원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21년도에 영업이익 1,000억,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4,000억, 그 앞으로 영업이익 5,000억, 6,000억 갈 건데 기업 가치가 안 움직였죠. 이제 조금 움직였어요. 이제 조금. 박스권 이제 조금 뚫었다라고 해서 지금 구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어디까지 봐야 된다? 저 윗구간까지 쫙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요 기업 여러분들이 위쪽에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010-845-9501. 자, 이쪽으로 보스턴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이제 곧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번 연도 안에 상장하죠. 분명히 이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들 보스턴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남겨놓으셔서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